바깥을 둘러싼 단백질로만 이루어지는 단순 구조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류는 바이러스 표면의 헤마글루틴닌과 뉴라미니다제라는 단백질 조합에 따라 결정된다. 헤마글루틴인 16종, 뉴라미니다제는 9종으로 조합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144종이다. 이 중에서 사람 몸에서 번식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H3종, N2종뿐이다. 20세기에 들어와 인플루엔자 팬데믹은 3차례 있었다. H1N1형은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낸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이고, H2N2형은 200만 명이 사망한 1957년의 아시아 독감, 그리고 H3N2형은 70만 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이다. 그런데 이번에 사람에게 감염될 수 없었던 H5N1형이 추가된 것이다. AI 바이러스인 H5N1형은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빠르다. 일단 조류와 인간 사이의 벽을 넘어선 만큼 언제 인체의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전자를 맞바꾸는 과정을 통해 사람 간에 직접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변이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H5N1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신종 바이러스로 재탄생할 경우 약 3억 2천만 명, 세계 인구의 5% 정도는 인플루엔자 팬데믹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AI 치료제는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가 유일하다. 현재 타미플루는 굉장히 큰 문제가 내성입니다. 그 타미플루 같은 거는 약을 먹는 약이거든요. 먹으면은 한 20, 30%는 체내에 흡수가 되고 한 70%가 이제 그대로 배설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게 이제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소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 하천이나 이런 데 떨어다니면은 그 이제 야생 조류나 닭 같은 게 그걸 먹죠. 먹으면은 그 바이러스가 약 성분 타미플루에 노출이 돼서 이제 이게 변종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그런 AI가 왔을 때 타미플루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바이러스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만들어낸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는 RNA가 전달하는데 RNA는 불안정해서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난다. 그래서 백신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다. 내성균의 출현 빈도가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AI하고 그 HIV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돌연변이가 몸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돌연변이가 그 사람에게 면역 반응을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백신 개발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백신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다양한 돌연변이에 대해서 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제약업체와 함께 AI 백신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 대학과 전문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가 한창이다. 워낙 위험한 바이러스를 다루는 연구라서 환자들에게 직접 추출한 전염성 세균을 보관하고 다루는 3등급 생물안전 밀폐시설을 마련한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녹십자에선 조류 인플루엔자 팬데믹에 대비해 연구실 수준에서 백신을 시험 생산 중이다. 고병원성 H5N1형 바이러스 백신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달걀에 바이러스 균주를 넣어서 배양한 후 그 바이러스의 면역 반응을 활용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AI는 물론 독감 백신 생산 시설도 없다.
그래서 현재 독감 백신의 자체 생산 라인 건설이 진행 중이다. 이 생산 라인은 내년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만약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AI 백신 생산 라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립마산병원. 난치성 결핵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이다. 이미 오래전에 상황 종료된 옛날 질병으로 인식되는 결핵. 그러나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약 3만여 명이 새로 결핵에 감염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된다. 결핵이 사라진 병이다 하는 것 때문에 결핵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갖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고 어르신도 그렇고 정치해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손을 놓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결핵은 다시 힘을 얻고 변신을 했습니다. 그 요즘 소위 말하는 게 내성결핵이죠. 1990년대 후반 내성 결핵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안녕하세요. 내년 2월까지 치료하면 되더라고요. 그쵸? 네. 이 환자는 2000년 5월 결핵 판정을 받고 치료를 했는데 재발해서 2006년에 이 병원에 입원했다. 2000년 5월부터 네, 약을 제대로 못 드셨더라고요. 결핵약을 착실하게 복용하지 않아서 재발한 경우다. 네. 그런 식이 되다가 이제 갑자기 몸무게가 확 빠지고 숨 쉬기조차 힘들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약을 가끔씩 안 먹다 보니 증세가 악화됐다는 얘기다. 이 환자는 결핵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에서 내성을 보인 경우다. 다제 내성 결핵이다. 결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나와 리판핀에 대해서 동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을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다제내성 결핵이 아니면 즉 감수성 결핵이면 치료 성공률이 90% 이상입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데 다제내성 결핵일 때는 치료 성공률이 약 50%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약이 결핵균을 죽이기 시작해서 증세가 호전되면 약을 그만 먹는 경우가 있다.